작년에 난 혼자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숲으로 캠핑을 갔어. 특별한 건 계획하지 않았고 그냥 하루 정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고 싶었어. 경험은 부족했지만 하루 정도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캠핑 장소에 도착했더니 바로 옆 도로에 차 3대가 주차돼 있더라고. 난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운전해서 도로 아래쪽으로 다른 장소를 찾았어. 근데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더 내려가서 주차하고 걸어 올라와야 했어. 이 숲길은 아주 좁았고 전부 흙이었어. 자갈도 없고 그냥 흙길이라 인기 있는 곳은 절대 아니었지. 난 계속 걸어 들어갔는데 주변에는 나무와 덤불밖에 없는 평평한 지형이었어. 2시간쯤 걸었을 때 숲길이 점점 얇아지더니 내가 아직 캠핑장에 있는지도 알기 어려울 정도가 되더라고. 처음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2시간이나 걸어 들어온 뒤로부터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 난 뒤돌아서 더 뚜렷한 길을 찾아 돌아가려고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어. 숲 한가운데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처음엔 내가 길을 100%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오는 길에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여기 한가운데에 오두막이 뭐 하는 거지? 천천히 다가가 보니 문이 없더라고. 안을 들여다보니 쓰레기투성이었어. 하지만 내가 오래 있을수록 오싹한 기분이 점점 더 들었어. 난 뒤돌아 캠핑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 뒤에서 쿵 소리가 크게 들려서 멈췄지. 오두막을 쳐다보니 문 안쪽으로 벽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찢어진 옷을 입고 있더라고. 거기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 그는 감정 없는 으스스한 얼굴로 날 쳐다봤지. 난 긴장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는 재빨리 걸어 나왔어. 한 번 뒤돌아봤는데 내가 멀어질 때까지 계속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난 긴장하면서 캠핑장을 찾느라 사방을 둘러봤어. 동시에 누가 날 쫓아오는 건 아닌지도 확인했지. 해가 질 무렵 난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어두워지기 직전에 캠핑장 중간쯤을 찾았어. 다시 차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는데 혹시 길을 또 잃을까 봐 여기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 가방을 내려놓고 텐트를 설치한 다음 안에 들어가 누웠어. 모닥불도 피우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할 계획이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기분도 안 나고 그냥 쉬고 싶었거든.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어. 눈을 떴을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숲에 삐걱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 고개를 기울이자 텐트 입구에 내 시선이 고정됐지. 텐트 입구를 반쯤 열고 고개를 내민 남자의 그림자에 덮인 얼굴이 날 쳐다보고 있었어. 난 펄쩍 뛰었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 그가 황급히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렸고 내가 나가서 봤을 땐 그의 뒷모습만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지.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리는 가운데 난 모든 걸 풀어헤치고 가방에 쑤셔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숲길을 따라 차로 돌아왔어. 내가 자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상상도 하기 싫어.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날 응시하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야. 물론 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 어차피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나는 작년 여름 부모님 집 근처의 작은 강가에서 하이킹과 캠핑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 며칠 동안 부모님 댁에 묵은 다음 혼자서 강가에서 하루 이틀 정도 캠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 난 도심에 살고 있어. 그래서 부모님 동네에 갈 때마다 자연 속에 있으려고 노력해. 부모님 댁을 다녀온 후 하이킹을 시작했어. 강에 도착하려면 4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트레킹이었는데 이 트레킹의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이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강이 크지는 않았고 경치도 좋고 실제로 안내판도 있는 트레킹이 많았거든.
이건 그냥 얇은 흙길 정도의 별로 뚜렷하지도 않은 길이었어. 강에 도착했을 땐 거의 어두워져 있었어.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닥불을 피워 휴식을 취했지. 몇 분 앉아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쳐다보니 잠시 후 한 남자가 나무 사이로 나타났지. 그는 내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짓고는 내 야영지로 걸어왔어.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는데 좀 지저분하고 단정치 못했어. 여기서 한동안 캠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존이라고 했어. 나와 잡담을 나누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고 했어. 난 무례해 보이지 않으려고 대화에 맞장구를 쳤지만 전체적으로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 결국 그 남자는 잘 자라고 말하고는 돌아갔어. 그가 강을 따라 손전등을 들고 걸어가는 걸 봤는데 1분쯤 지나자 불이 꺼지더니 그 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그 만남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남자한테는 분명 이상한 구석이 있었지.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모닥불을 피우고 나서 몇 분 만에 그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는 정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 마치 날 따라오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난 그냥 내 신경이 날카로워서라고 생각하고 그가 여기 있다는 게 단지 운이 나빴던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결국 그는 와서 자기소개를 했잖아. 만약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난 불을 끄고 텐트에서 한동안 있다가 잠이 들었어. 해 뜰 무렵에 일어나서 강을 따라 하루 종일 하이킹을 했어. 이상하게도 다른 야영지는 한 군데도 보이지 않더라고. 불이나 텐트가 설치된 흔적이 전혀 없었어. 심지어 그 남자가 간 방향으로도 말이야. 아마 그는 숲 깊숙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좀 더 긴장되게 만들 뿐이었지. 해질 무렵 텐트로 돌아왔는데 존이 내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도와드릴 일 있나요? 라고 물었지. 그는 웃으며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했어. 왜냐면 강 아래쪽에서 뭔가를 발견했대. 그는 일어나더니 걸으면서 나더러 따라와서 직접 보라고 했어. 난 망설였지. 전 여기 있을래요, 존. 좀 피곤해서요. 그는 돌아서서 여전히 그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나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눈을 마주쳤고 난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신했어. 그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좀 차가워진 어조로 다시 한번 물었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고 잠시 후 그는 돌아서서 강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 그를 지켜보는데 그의 셔츠 밑으로 작은 칼의 윤곽이 보였어. 그가 바지 뒤쪽에 셔츠 위로 칼을 밀어 넣은 것 같았거든. 숲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건 드문 일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어떤 하이커나 캠퍼도 바지 벨트 뒤에 불편하게 칼을 끼우고 그 위에 셔츠를 입지는 않아. 숲 깊숙이 갈 때 다른 사람 시선에서 칼을 숨기는 것보다는 편한 복장이어야 하거든. 그걸 본 후 난 짐을 싸기 시작했고 1시간 안에 걸어 나갔어. 다행히도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4시간 반 만에 차로 돌아올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만남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더 잘 알겠어. 난 거의 확신해. 그가 내 야영지까지 날 미행했다는 걸. 하지만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 있는 내내 그가 날 염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강가로 날 유인해내려고 한 건 거의 확실히 무서운 일을 하려는 시도였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밤늦게 다시 돌아왔을 거고 난 실종되었겠지. 친한 친구 얘기야. 이름은 가명으로 재석이라고 하자.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캠핑 여행을 갔어.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였을 때 더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둘 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거든. 재석이가 사실 나에게 캠핑을 소개해줬어. 그는 평생 캠핑을 해왔지만 난 그를 만나기 전까지 캠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이 일은 2년 전 우리가 매년 여름에 가는 캠핑 여행 중 하나에서 일어났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았어. 그냥 2시간 정도 길을 따라 내려가서 텐트를 치고 뭐 그랬지. 캠핑이 목적이었지 하이킹이 아니었거든. 한 번에 보통 4일, 5일 정도 갔어. 좋은 자리에 도착하자 재석이와 나는 모든 걸 준비하고 휴식을 취했어. 다음 3일 동안은 기대한 대로였지. 우리는 모닥불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그냥 얘기를 나눴어. 또 산책도 하고 게임도 했는데 요약하자면 정말 휴식을 취한 거지. 뭐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4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싸서 돌아가기로 했어.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모닥불을 피울 준비를 했지. 재석이는 잠깐 산책을 하면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겠다고 했고 내겐 음식을 꺼내서 요리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 시킨 대로 하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나서도 재석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건 산책하기에는 긴 시간이었지만 나뭇가지를 모으기에도 긴 시간이었어. 난 그냥 걷기 위해 산책을 간 거라고 생각했지. 꼭 나뭇가지만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말이야. 30분을 더 기다렸어. 해는 이제 완전히 져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 난 재석이가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지. 그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는 건 말이 안 됐어. 모닥불이라도 피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길을 잃었다면 어쩌면 불꽃을 보고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난 랜턴을 들고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 2시간이 지나자 난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그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고민했어. 모든 시나리오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 만약 그가 다치기라도 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그를 찾는 게 맞겠지. 하지만 그가 멀리 있다면 내가 길을 잃는 건 상황을 더 힘들게 할 뿐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재석이를 본 지 2시간 반, 해가 진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총소리가 들렸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재석이가 간 방향 쪽이었어. 하지만 정말 무서웠던 건 우리 중 누구도 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야. 난 일어서서 야영지 주변을 서성거렸어. 그러다 랜턴을 들고 그를 찾으러 가기로 했지. 곧바로 내 쪽으로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 내 손은 랜턴을 들고 떨리고 있었지만 불빛은 앞으로 몇 미터밖에 닿지 않았어. 점점 가까워지는 인형이 보였는데 간신히 재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공포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 그렇게 두려워하는 누군가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지. 그는 날카롭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우리가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 우리는 야영지로 달려가서 배낭을 챙겼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떠났어. 난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숲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대답을 거부했어. 그가 말해준 건 이거야. 다른 누군가가 거기 있었고 산책하는 동안 그에게 다가왔대. 그들은 총으로 위협하며 조용히 하고 어딘가로 따라오라고 했대. 그들이 그를 데려가려던 곳에 도착하기 전에 재석이는 탈출을 시도했고 그때 내가 그를 발견한 거지. 그게 그가 내게 말해준 전부야.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여전히 말해주지 않아. 그가 일부러 중요한 세부 사항을 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특히 그가 언급하지 않은 건 총성이야. 그는 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지. 개인적으로 재석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가 총을 든 사람을 제압하려 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무리가 아니야. 어쩌면 그가 그 사람에게서 총을 빼앗고 탈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걸 수도 있지. 그게 재석이의 트라우마 상태와 그 사람이 그를 쫓아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줄 거야. 그날 밤 그 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이후로 재석이는 캠핑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고 난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